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천국 일부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선입니다. 이런저런 이슈 때문일까요?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네. 오늘 생각해보니 상당히 춥더라고요. 너무 맞습니다. 춥습니다, 진짜. 네. 내일까지도 추위가 좀 이어진다고 하니까 다들 옷을 좀 단단히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MC님, 저는 오늘 추운 줄도 몰랐어요. 왜요? 시장이 따뜻해서. 그렇군요. 진짜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온기가 조금 지속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따뜻한 전략 잡아주신 세 분의 파트너 모셨습니다. 한옥석, 이광희, 김용덕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옥석 파트너님.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이야기가 좀 나온 부분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좀 올라갔었지만 금세 이슈가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 좀 보여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오늘도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사실 친환경 정책은 뭐 녹색 사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친환경 정책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일단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트럼프 정권이 일단 이제 탄소 포집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것들이 오늘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였다가 타력이 좀 쳐졌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중에 일단 단타를 노리던 분들이 아마 따라 들어갔다가 또 아마 또 호되게 당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정권이 친환경 정책과는 좀 이제 거리가 먼 정책을 갖다 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뭐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탄소 포집은 돈이 좀 되는 거를 이렇게 예전부터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유니더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탄소 포집 활동을 또 해왔던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DAC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D라는 것은 이제 다이렉트 그 다음에 이제 에어 캡처라 해가지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포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장해가지고 일단 또 이제 기술을 갖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그 해와도 사실은 것은 그때 한번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짝했다가 그래도 한동안 또 쫙 그냥 조정에 들어가면서 일단 사라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다 보이는데 그만큼 일단 이제 뭐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포집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다가 타락이 들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유니드가 일단 이제 뭐 이 스테토스라는 그런 이제 이 탄소 포집 그 내용을 갖다가 일단 이제 예전에 일단 이제 추진했던 그런 이제 기업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것도 메디가스를 갖다가 자원화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 관련돼 있고, SGC 에너지 같은 경우도 탄소 포집 설비로 만든 액과 탄산을 갖다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탄소 포집 시설을 갖다 설치를 갖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기다가 탄소 포집을 하는 거죠.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환경 오염을 갖다가 줄여 나간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캠트로스 같은 것도 이제 CCUS 이제 개발 이력을 갖다 갖고 있는 모습이고, 뭐 KC 코테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일단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따라붙을 입장은 아니고 일단은 이제 반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낮은 가격에서 일단 저가에 사면은 다시 또 반짝할 때 팔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뭐 지속적으로 따라붙어 가지고 수익을 추구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라붙을 건 아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광희 파트너, 네. 사실 뭐 친환경 정책이고 네. 유망은 하겠지만 사실 해외 이슈다 보니까 네. 국내에 정말 어떤 연결된 기업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뭐 길게 갈지 어떻게 성장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이 순환매가 요즘 빠르게 돌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이슈를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네. 뭐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오늘은 탄소 포집이야? 그럼 새로운 것에 이렇게 따라 붙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윗꼬리가 이렇게 좀 많이 달렸거든요. 특히 이제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에어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 장중 슈팅이 크게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런 종목들을 슈팅이 나올 때 거리량도 증가하고 이거 지금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오늘까지 이틀째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가 오르면 내일 정도는 단기 꼭지마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를 때 추격하는 것보다는 꼭 내릴 때 좀 모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이렇게 차익을 비중을 좀 조절해서 실현하는 것이 좋겠고 네. 조금 멀리 본다면 저는 이 탄소 포집 관련해서 캠트리닉스 같이 이제 원픽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네네. 한 종목 정도
캠트로닉스 같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 종목으로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일정한 내일 정도까지 오르게 되면 그 자리를 고점으로 해서 박스권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추진했었던 기술이고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어떤 섹터가 살아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컸던 이 반도체 섹터 저희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네. 우리 김용덕 파트너. 네. 여기에 이제 뭐 디램 가격의 영향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는 또 어떨지 이런 걸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실적 발표와 뭐 저희 시장에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 디램이라든지 뭐 낸드 쪽 부분 쪽이기 때문에 신형 AI 반도체 쪽 부분에 집중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약간 정체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가 진행될 수 있는 실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예상 실적 부분들은 이제 8.35빌리언, 주당 순이익은 이제 1.58빌리언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실적 부분들에 대한 증가는 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예상치보다도 또 증가하는 실적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침체되어 있었던 반도체 시장 부분들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생각하는 이 관련 업종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문가 분석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침체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에 따른 업황 기대치가 잠시는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인 국내 시장에서 삼성그룹이라든지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 반도체 시장 부분은 약간 실적 부분들이 좀 침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연동 영향 부분으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지는 이제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요소 부분들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 이슈일 뿐 추가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힘을 기울여줄 만한 내용 부분들은 이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브로드컴과 관련된 뭐 실적 부분과 연계돼서도 뭐 유리기판 관련 부분에서의 기대치를 이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유리기판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판 변동 부분들의 차세대 기판 부분들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승력이 그 해당 반도체 기업 부분들이 나오건 안 나오건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이제 그 기판 자체가 이제 변화되는 거거든요. 좀 더 네네. 효율성 높고 관련돼서 이제 발열 문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고 속도도 좀 이제 전달 속도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이제 차세대 기판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은 그런 사업 영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어볼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일반 반도체 시장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크론 실적이 뭐 대대적인 어떤 회복력이라든지 기대치로 주가를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냐고 본다면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강인 파트너. 네네.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김용덕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시장이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좀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쪽 반도체다, 우리 쪽은 아니다. 네. 약간 이렇게 요즘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아니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전체적인 반도체 전체 업황을 놓고 본다면 크게 모멘텀을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 종목별로는 굉장히 센 슈팅이 나올 걸로 보여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오늘 에이직랜드도 좀 튀었거든요. 네네. 그런 쪽은 이제 AGI 뉴로모픽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 AGI는 온디바이스 AI가 되면은 이런 AGI가 꼭 들어가게 돼요.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런 신경망 회로가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로봇에다가 우리가 이 AI를 넣는다 그러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AGI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쪽은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을 지금부터 내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2025년을 대비해서 12월 달에 미리
맛보기를 주는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그냥 좋다는 반도체가 너무 많아요. 사실 종목별로 뉴스를 찾아보면 좋다는 것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자기가 확실하게 컨셉을 잡아서 이 부분이 핵심이야 이렇게 잡는다면 저는 2025년에 굉장한 수익을 줄 수 있는 분야가 AI 반도체 분야다. 그래서 저는 AI 반도체 분야는 지금 계속 공략하고 있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국석 파트너께도 질문 드려볼 텐데 네.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도 뭐 조정이 나오면서 한풀 꺾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브로드컴이 조금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방금 이광희 파트너가 언급하신 것처럼 에이직랜드, 뭐 에이직 반도체, 뭐 디자인 하우스 이쪽으로 소부장 쪽으로 오히려 저희가 조금 반도체를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소부장도 일단 이제 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소부장이 그렇죠. 떨어지는 것이 있겠죠. 네. 뭐 장비 수요도 일단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투자를 안 한다면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투자를 한다면은 국내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사실은. 삼성 같은 평택 공장이 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상태 해외에서 일단 우리가 본다면은 미국에는 일단 자기들한테 투자하라고 이렇게 유인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정부가 일단 유인책을 썼는데 그게 투자를 했더니 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도 안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관세를 매겨가지고 관세를 매기다 보면은 한국에서 일단 그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유도를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바이든 정권은 당근을 줬지만은 트럼프는 재치를 갖다가 무조건 우리 쪽으로 오라 네. 이런 개념으로 일단 가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사실상 국내의 반도체는 사장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들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소부장 중에서도 우리가 뭐 부문별로 보면은 이제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라리 트렌드 자체가 어떤 상태로 가느냐면은 AMD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텔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네, 네. 이런 기업들이 전부 일단 이제 뭘로 일단 채택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김영주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이제 소위 말해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내년에 일단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뭐 삼성에서 보면은 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일단 지금 점차 일단 이제 뭔가 캐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대밀리는 상태였지만은 네네. 이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한진만 사장이 일단 직접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사실 내년부터는 바로 일단 이나노가 지금 대만의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 3나노도 보면 엑시노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을 갖다 내년에 일단 이제 거기다가 지금 적용한다는 얘기, 3나노를 적용한다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는 수율이 60% 이상 나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와 관련한 종목들에서 일단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별로 보면은 하나씩 선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투자가 늘어나야만이 대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야만이 소부장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던 AGI 이런 쪽이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유리기판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또 아까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좀 선별적으로 관심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봐야 될 것도 많고요. 예, 정말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시장 속에서 네. 저는 오늘 시장 한편으로는 외국인이 돌아와서 시장 상승름이 나온 거지만 그렇죠. 어떤 한편으로는 야, 이거 외국인 수급에 시장이 너무 흔들흔들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 김영덕 파트너, 외인의 수급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우선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지금 16거래일 만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상당한 좀 의미 부분들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는 또 좀 의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왜냐면 16거래일 전에도 매수 전환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바로 다시 몇백만 주 매도로 이제 돌아서면서 바로 10 며칠 동안 이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잠시 매수로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부분들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직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지금 뭐 자동차 쪽 부분에도 좀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이쪽 부분에도 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오늘 좀 긍정적인 게
시총 상위 20위권의 그 2차 전지 쪽을 조금 제외하고는 전방위적인 그 내수산업 쪽도 그렇고 뭐 네이버라든지 뭐 KB 뭐 금융 쪽도 그렇고 자동차 쪽도 그렇고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좀 해줬다라는 측면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거래소 지수의 시총 상위 부분에 조금 더 매력도를 느끼나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은 해볼 수 있겠지만 워낙에 매도를 위주로 했고 변덕이 많은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환율 문제인데 환율이 아직도 지금 1,437.2원이에요. 지금 19시 16분 기준으로.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한번 12월에 올라와서 가장 강하게 상승을 줬었던 1,435원 위쪽 환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외국인이 오늘 장중에 음봉이 나와가지고 좀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환율이 좀 더 올라가주면 바로 환차손 부담감에 또 매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순매도의 매수의 연속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다양한 종목을 담아줬다라는 측면에서는 기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 그리고 짚어주신 것처럼 금융주까지 좀 네. 다양하게 들어온 거는 긍정적인데 사실 거래 대금만 놓고 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쉬워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니까 이제 메이저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ATS를 볼 때 가만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네.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많이 매수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9일 연속, 뭐 20일 연속 네네. 이렇게 매수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상위를 갖다 이렇게 쭉 보면은 확실히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뭐 좀 그 상승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네네. 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들이 또 상위 연속적으로 한 종목도 있죠. 그런 것도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데 그 외국인들 매수하는 것에 빠진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해서 동시적으로 쌍거리 네. 매수를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또 보다 분명하게 또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 4월 정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한다 이러면은 의심을 갖고 또 한번 정보도 한번 취합해가지고 보고 이거 한번 해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한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여기 오늘 매수를 보면은 네. 네. 이게 전체를 시가총액 상위를 샀다라기보다는 이 반도체 일부를 입질 매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전력 부분 좀 샀고요. 금융하고 AI 쪽을 사실은 산 것이거든요. 네네. 내수 쪽을 샀다라기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쪽이 AI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좀 샀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제가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 그 거래 동향에서 이 맨 밑에 보면 달러 선물이 있거든요. 이 달러 선물에서 오늘 5,751억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매도가 5,751억이 나왔는데 이게 5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 외국인 매수가 제가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여기에 1조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올 때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지속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5,751억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보면서 1조 원 이상이 나오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겠다. 근데 이건 환율하고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1,437원이면 좀 높은데 환율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상단은 좀 제약되지 않을까 이런 네. 느낌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달러 선물 매도를 좀 보면서 외국인 그 거래를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세 분께서 대부분 또 환율 이야기를 좀 해 주신 네. 것 같은데 김영덕 파트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FOMC라든가 그렇죠. BOJ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 향방이 앞으로 또 결정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리 인하 추세로 된다면 환율은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럴 것 같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네. 지금 금리를 계속 미국이 뭐 낮추고 있는데 달러 강세는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베이비 컷으로 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러의 뭐 안정화라든지 달러 약세 부분에 정상적인 이제 뭐 증시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되기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좀 환율 쪽에서는 이제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달러가 이제 언젠간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우리 증시에 이제 외국인의 환차의 기대 심리에 의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뭐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나 거기서 점도표가 또 나오겠지만 이 점도표가 실질적으로 내년 기준 기대 점도표에서 뭐 4회 이상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FOMC 의원들이 기대하지 않는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환율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하느니 벌써 2차례나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네. 내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